자, 글로벌 증시 투나잇 오늘의 첫 순서는요.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할게요. MBN골드 한교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에는 오늘처럼 좀 힘차게 키워드를 그래요. 열어보는 날이 네.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증거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증거 급등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급등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참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귀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급등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그렇게 뭐 예전에 급등에 비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동안 시장이 워낙에 침체 양상들을 보이다 보니까 오늘 뭐 이 정도의 상승만으로도 급등이라는 단어를 한번 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7%, 코스닥 지수가 2.7%, 반올리까지 하게 되면 1.8%, 2.78%씩 모두가 동반해서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그만큼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동반 상승세가 연출됐고요. 상승 종목 수도 하락 종목 수 대비 최소 2배, 3배 이상씩 많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종목이 동반해서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이 반등장의 주역은 역시 외국인 투자가들이었다라는 것인데요. 장중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무려 선물 시장에서 무려 16,000계약 정도까지 대규모 매수가 진행됐었죠. 막판에 선물 매수 규모가 다소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대규모 선물 매수가 진행됐었고 그런 가운데 선물과 현물을 모두 동반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특히나 투신권들도 그동안 매도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매수세로 전환한 모습인데 일단 외국인과 투신권들의 매수세 전환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수급 전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의 흐름을 견인차 역할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핵심적인 주포다라고 볼 수 있겠고 투신권들도 전문적인 프로 투자가들로서 지금 투신권들도 시장의 저점과 반등 포인트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관과 투신권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수 바닥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셔도 될 겁니다. 그만큼 긍정적인 신호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겠고요. 오늘 이처럼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투신권들까지 공격적으로 매수에 들어섰던 것은 역시 그동안 지수가 충분히 하락했고 바닥을 다졌죠. 바닥을 다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상태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에 바로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던 겁니다. 그만큼 오늘 장중 내내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집행을 하면서 그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던 것이죠. 16,000계약까지 들어왔다가 8,000계약까지 순매수 규모가 줄어든 것은 체포가 실패로 돌아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만큼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게 봐서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만약에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선제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어야 시장이 더 살아날 수 있다는 거 일단 포커스를 맞추시고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우리 시장의 숙제는 결국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오늘 흐름이 분명 반갑지만 또 저희가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내일의 단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단서는 우선은 신중하게 아직은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어제는 제가 이제 오늘의 증거에서 아직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러니까요, 네. 오늘은 제가 내일의 단서에서 아직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일단 뭐 지수가 올라가고 또 수급도 많이 좋아지고 불확실성 요소가 조금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오늘 지수가 장대양봉이 세워졌고 거래량도 좀 늘어난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 정도 신호라고 한다면 지수는 분명히 확인된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문제는 지수는 바닥은 확인됐는데 본격적인 상승세가 언제쯤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언급드렸듯이 이제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일단 무위로 돌아섰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은 아직은 진행 중이다라는 것으로 일단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 가운데 이 정치적인 변수가 사라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그 다음이 경제입니다. 경제인데 앞으로 이제 1월 20일 날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경제 지표도 다소 아직은 좀 부진한 상태. 여기다가 한국의 경제도 올해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치가 상당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 전망 자체가 녹록치 않은 이런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직은 시장은 바닥을 쳤고 또 정치적인 변수가 해소가 되면서 단기적인 반등은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정치적인 이벤트가 끝났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변수가 좋아지고 경제적인
대책이 긍정적으로 전환을 해야 주가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해소가 되지 않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변수도 아직까지 좋아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세가 나오기까지는 좀 쉽지 않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당분간 장세는 지수는 분명히 바닥을 다졌고 하방 경직은 나올 건데 올라가는 데는 제한적일 거고요. 여전히 박스권에서 진리기는 이런 장세가 전개되면서 종목표 순환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낙폭 과대했던 종목도 오늘도 보시게 되면 그동안 올랐던 조선주는 밀렸고 많이 못 올랐던 뭐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라든가 낙폭 과대했던 이런 종목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낙폭 과대 중심의 순환 반등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나면 앞으로 올해 실적 전망이라든가 업황 전망이 좋은 종목 중심의 추세적인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흐름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전략적인 접근 전략을 당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러나 경제 성장에 대한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정치적인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정부의 금리 인하 그리고 추가 경전 예상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가질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이 일단 그동안 악재로 작용했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는 측면에서 그것도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수의 상승까지는 시간을 걸리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을 분명히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시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은 아직은 크게 우리가 집중할 분들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봐왔던 수급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8,900계약 정도 선물 매수가 들어있고요. 장중에 16,000계약까지 들어왔다가 프로그램 매수가 4,000억 정도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증시 주변 여건만 조금만 개선만 되면 외국인들은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은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절대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답답하지만 분명히 시장은 언제든지 순식간에 튈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이겠고 투신권들도 6,200계약 정도 선물 매수가 들었는데 16,000계약까지 들어갔었던 외국인들이 선물을 팔 때 그걸 투신권들이 잡아낸 겁니다. 그리고 현물도 매수 들어왔죠. 전문 프로 투자가를 중심으로 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는 지수 바닥은 분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바닥권이고 안전한 상태에서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자신감 갖되 조금 여유 있게 시장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여유 있는 시각과 함께 이 수급은 언제든지 갑작스럽게도 개선될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볼 순서입니다. 먼저 수익률 탑5 체크해봐야겠죠? 바로 보시죠. 네, 역시 HD현대미포가 1위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고요. HD현대그룹주 저희 포트폴리오에 참 든든한 종목들입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도 오늘 강한 흐름 보여줬고 특히 HD현대중공업은 오늘 장중에 52주 최고가 네.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네, 수익률 탑5 혹시 간단하게 해주실 말씀 일단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조선주들이 이제 와 있죠. 네. 여전히 이 수익률 탑5는 일단 조선주가 자리매김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주도주 맥락의 종목군들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순환 반등이 나오고 있고 특정 몇 종목들만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을 뿐 아직은 주도주 형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조선주가 주도주 맥락의 흐름이 보일 가능성이 높고 아직은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만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도주로 부각될 수 있는 조선주의 흐름 저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리뷰 종목은 어떤 종목 만나볼까요? 자, 랭킹 5위에 들어가 있는 하나오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들은 워낙에 많이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좀 답답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처럼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조선주가 쉬어가는 모습이죠. 아침에는 강세를 기록했다가 막판에 좀 밀리는 이런 역대가 돼서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조선주는 언급드렸듯이 일단 하나오션 같은 종목은 조선주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다는 측면 그리고 이제 이 조선주들은 이제 중국처럼 컨테이너선이라든가 이런 선보다는 이제 미국이라는 MRO 시장 자체가 열린다라는 거. 미국의 미국 시장과 그다음에 이제 인도 시장이 열린다는 것이겠죠. 그 시장에 우리나라 업체가 독점적으로 진출하게 되면 그에 따른 성장 가치가 분명히 커질 수가 있겠고요. 또 HD 한국조선해양이 올해 수주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약 30% 정도 높였습니다. 그만큼 올해도 조선업황 자체가 초호황 국면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조선주들은 여전히 추가적인 반등 여력이 있겠고 이 종목은 아직도 덜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 약간의 눌림이 나오거나 하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큐로셀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바이오 제약주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바이오 제약주는 예전 모든 종목 동반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철저하게 신약 개발과 관련된 능력이 있는 그런 업체를 중심으로 이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또 바이오 제약주가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팡팡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다 쉬었다가 또 가다가 쉬었다가 하는 이런 흐름이 반복되기 때문에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많이 보셔야 될 겁니다. 큐어셀 같은 종목들도 카티 치료제가 지금 상용화가 임박이 됐고요. 상용화가 시작이 되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급격하게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속된 말로 이제 잔머리를 굴리면 안 돼요.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잡아놓고 가져가는 이런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잔파동을 보지 마시고 보유하는 전략이 좋겠고 밀리게 되면 저가 매수는 여전히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또 한번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코덱스 차이나 H레버리지 보겠습니다. 자, 중국 증시가 연속 3일째 급락이 나왔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홍콩 증시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못 올랐기 때문에 낙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H지수는 0.5% 강보합 정도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중국이 경제 지표가 다소 부진한 상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감들 때문에 중국 증시가 또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ETF 관련들도 조금 밀리긴 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중국의 경기 지표 부진이 오히려 중국 당국의 강도 높은 부양 대책을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효과를 냈을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좀 더 강도 높은 부양 대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중국을 중심으로도 중국 현지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쫓아가면서 매달 탐이 아니라 계속 들고 가는 전략이 좋겠고요. 약간의 눌림이 나거나 출렁거리는 과정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서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리뷰 한화오션을 비롯해서 K조선 업계 호황 계속해서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큐로셀과 코덱스 차이나 H 레버리지 계속해서 잡고 들고 가는 전략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느 쪽을 주목해보면 좋을지 내일의 발견 종목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발견 종목은 SOS랩입니다. 어디까지 갈지 참 궁금한데. 네. 그렇죠. 요즘에 시장에서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죠. 네. 일단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시장의 변동성도 많이 크고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저도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처럼 지수가 바닥을 치고 강하게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태, 또 최소한 주가가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움직이는 종목이 더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은 올랐습니다만 그래도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일단 라이다를 개발을 하고 제조하는 그런 대표적인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레이저라든가 광원을 이용해 가지고 주변 기계라든가 거리라든가 사물을 인식하고 이러면서 환경들을 찍어내면서 주변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나가면서 자율주행 시장의 핵심적인 부품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라이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라이다가 소형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지금 라이다가 사용되는 그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에서도 레벨 2, 레벨 3까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다 지금 현재 전장품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여기다가 로봇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이쪽 사업 부분까지 굉장히 사용되는 그 범위가 굉장히 많이 넓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겠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라이다를 개발하고 있는 그 SOS 같은 종목들의 성장 가치는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그런 기후 때문에 주가가 좀 오른 상태입니다만 아직도 지금 그 라이다가 사용되고 있는 그 시장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저는 아직까지 크게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올해부터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상당폭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겠고 가다가 약간의 눌림이라든가 출렁거리는 과정들이 나오겠습니다만 중장기적인 성장 가치는 상당히 긍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로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주가가 좀 오른 상태이긴 합니다만 언급드렸듯이 약간의 조정이 나오거나 눌림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조정을 위해서 저가 매수가 필요하겠죠. 오늘 종가 14,720원에서 약간 눌릴 때를 위한 저가 매수 필요하겠고 현재 구간에서 눌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12,000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눌림이 나오거나 눌림이 나올 수 있는데 현재 거래량 패턴이라든가 주가의 상승 패턴을 봤을 때 현재 이 상승 추세가 완만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올랐지만 지금 구간에서도 우리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2,500원까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다가 참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걸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시장인데요. 그 안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SOS랩입니다. 기업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다음 주부터 시장 흐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해 주셨죠? 네, 자, 오늘 방송했습니다. 제가 어제 못했고요. 오늘 무료 방송 진행했는데요. 일단 시장 자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포기할 만한 장세는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오늘 장세에 반등과 더불어서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걸 분명히 아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올해 2분기에서 내년 올해 하반기까지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내려면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될 것인지, 반도체라든가 또 2차전지라든가 조선주라든가 바이오제약주라든가 모든 섹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좀 드렸고요.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까지 언급을 드렸으니까 자, 유튜브 가셔서 한규소 검색하시고 오늘 무료 방송 꼭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와 오늘 시장을 보면 정말 시장이 하루하루 다르게 네, 흘러가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그런 만큼 화요일, 목요일 외에도 추가적으로 무료 방송을 해주시기도 하니까요. 유튜브에 한규수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